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후지필름 GFX 50S2 지금 발표가 됐죠. 한국 후지필름에는 아직 홈페이지에도 뭐 사양이나 이런 게 안 올라와 있는데, 외국에는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지금 카메라를 받아가지고 다 테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좀 왜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기대도 하고 있는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GFX 이제 50R을 쓰지만, 구독자님께서 이제 빌려줘서 100F도 써보고 1290만원짜리 GFX 100 모델도 뭐 주변에 있어서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50S도 쓰고, 후지의 이제 중형 카메라들은 이제 만져보고 파일도 다 자세히 제가 다 뜯어보고 했는데, 이 문제점이 1억 화소로 가면은 컴퓨터 사양이 아주 최고사양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들 같은 경우도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 이제 다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쓰고 있는 이제 50R 디자인, 여기 이제 레인지 파인더식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책상 앞에서 영상을 항상 찍고 있는 요 소니 A7C도 위에가 이제 잘려 있죠. 그래가지고 요 위에가 딱 잘려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레인지 파인더식 옛날 카메라처럼 그런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쓰고 있는 50R 같은 경우도 후지 중형에서 나온 카메라들 중에서는 디자인은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저는 사실 50R2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를 해봐야 뭐 별 사양이 없어요. 저걸 가지고서 뭐 초고속 연사가 빨라지고 뭐 AF가 막 극적으로 빨라지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 신모델을 지금 나올 때마다, 처음에는 제가 GFX 50R을 쓸 때만 해도 이제 50R,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50S가 나왔죠. GFX 50S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0R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GFX 100이 나왔는데, 요렇게 이제 새 모델을 나왔을 때만 해도 GFX 100 같은 경우가 이제 위상차 검출 AF로 해가지고, 일단 이제 50S 모델이나 50R 모델이나 이런 콘트라스트 방식보다 AF가 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4K 영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소가 이제 1억 화소로 확 올라가고, 뭐,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뭐 픽셀 시프트 기능, 그 다음에 이제 GFX 100 이상 되는 모델에만 들어가는 뭐 필름 시뮬레이션 등등, 거의 이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50 정도 모델만 쓴다고 해도 프레임보다는 화질이나 이런 이제 조작감들, 이런 것들은 월등히 높죠. 그래가지고 50에서 100으로 올라가는 거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제 100S나 100 모델, 이런 모델을 쓰시는 분들은 정말 큰 화소가 필요한 분들, 화소는 확실히 이제 2배가 넘는데, 이게 1억 화소다 보니까 그냥 체감상으로 2배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화소 같은 경우는 아주 월등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은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100 모델 정도의 1억 화소는 좀 버겁더라고요. 이 파일 용량 차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사실 GFX 50R 제가 쓰고 있는 모델, 요거에 이제 후속작을 좀 기다려 보는데,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이제 주형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AF가 이제 빠르다고 돼 있는 GFX 100S 모델 같은 경우도 동영상을 사람을 막 추적하고 이런 거에서는 엄청 느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쪽은 뭐 거의 이제 동영상을 포기를 해버리고, 만약에 동영상을 찍는다고 해도 그냥 어디 풍경에 가서 이제 보여주는 정도, 초점 맞추고 초점이 급속도로 이제 빠르게 변하지 않는 이 정도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이제 50R에서 이제 부족한 게 뭐냐 그러면 저 위에 버전하고 이제 떼어놨을 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장노출을 찍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뭐 풍경이나 인물 사진 찍는 분들도 저게 GFX 50R도 그렇고 요즘에 나오는 100S, 50S 요런 모델들이 중형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되게 클 것 같지만 크기가 되게 작아요. 제가 쓰는 1DX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작고, 그 다음에 이제 5D 마크 4 요 정도 모델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근데 크기는 솔직히 이렇게 딱 크기를 비교하면은 이게 이제 50R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커 보이는데 무게가 훨씬 가벼워. 얘네는 뭐 속을 텅 비웠는지 모르겠는데, 렌즈도 그렇고 이 중형 렌즈나 이런 걸 만져보면은 뭔가 이게 텅 비어서 엄청 가벼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실제 무게도 좀 가볍고, 그래가지고 일상적으로 그냥 스냅을 가볍게 찍는 이런 사진들, 그런 사진들에도 아주 좋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손떨림 방지가 좀 들어가면 좋겠고, 저야 지금 장노출만 거의 주로 찍고 있으니까는 거의 이제 문제가 안 되고, 일할 때는 뭐 캐논이나 소니나 이제 이런 카메라를 들고 다니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바디를 하나를 이제 사용하신다 이런 분들한테는 손떨림 방지가 이제 꼭 필요할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50S 나온 모델도 보니까 손떨림 방지나 이런 기능들이 이제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0R 같은 경우에서도 저도 이제 개선되는 게 손떨림 방지, 그리고 그 외로는 거의 없어요. 뭐 영상은 사실 제가 100S나 이런 것도 찍어 보니까
뭐 기대할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영상을 전문으로 찍고 빠른 초점을 따라가려면은 진짜 뭐 요즘에 나오는 소니의 뭐 그런 이제 특화된 바디들이 있죠. 풀프레임용 그런 바디 쪽으로 가셔야 되고, 그래서 영상 쪽은 좀 아닌지 기대를 안 해버리니까 그냥 손 떨림 방지하고, 거기에다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후지 쪽에서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후지 쪽에서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 이런 거 안 써봤는데 이 중형 카메라 쪽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얘네들은 신제품이 나오면 가격을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사용자분들한테서는 엄청 좋은 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GFX 100도 마찬가지고 100이 거의 1300만 원이죠. 1299만 원인데 GFX 100S가 이제 크기도 작아지고 물론 이제 몇 개 기능들이 빠지고 그러지만은 1억 화소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두 모델에서는 1억 화소가 되는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서 사실 뭐 이제 조금 손떨림 방지나 이런 것도 그렇고 새로운 기능도 몇 대 추가하고 그러면서 가격을 뭐 거의 뭐 반값은 아니지만은 거의 뭐 40% 이상 확 낮춰버렸죠. GFX 50S2 요번에 나온 모델도 보니까 4,000달러로 나왔어요. 지금 3,900달러, 3,999달러죠. 그 전에 이제 GF50 같은 모델 같은 경우도 거의 뭐 5,000달러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모델이 나오고 기능이 더 좋아지고 뭐 손떨림 방지도 6.5스탑 들어가고 모든 기능들이 다 좋아졌는데 가격을 1,000달러 이상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요번에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서 이제 가격을 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네는 좀 이상하다. 보통은 조금 기능을 넣어놓고 보통 기존 모델에서 가격을 확 올려버리는데, 조금 이제 보통 카메라들 회사들하고는 이제 다른 횡보를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중형 카메라라고 내놓는 이제 라지 포맷의 카메라들 가지고 지금 이제 캐논, 소니 뭐 이런 일반 이제 니콘 이런 회사들의 풀프레임을 잡아먹으려고 이제 이쪽을 들어오려고 그러는지 점점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 이제 GFX 50R은 이제 GFX 이제 50S2가 이제 이번에 나왔으니까 내년쯤이면은 50R도 이제 신모델로 이제 되지 않을까. 근데 요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50S 아래쪽 모델이다 보니까 요게 뭐 3,500달러 뭐 3,000달러 이 정도만 돼도 거의 400만원대 이하에서 살 수가 있으니까 50S를 초기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은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3,900달러는 4,000달러라고 쳐도 거의 한 500만원에서 환율 계산하면 560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또 들어오면은 한 600 정도에 들어오겠죠. 600 정도. 그러니까 GFX 100S 같은 경우도 거의 5,900, 6,000달러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한 800만 원 되다 보니까 지금 새로 나온 50S 같은 경우는 500에서 한 600 사이 정도, 뭐 그 정도 될 것 같고, 만약에 50R이 이제 새로 버전으로 2로 나온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50S보다는 쌀 테니까 400에서 5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이제 풀프레임 미러리스 뭐 이런 것들도 일적으로 상업적으로 막 영상도 찍어야 되고 뭐 초점도 빨라야 되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거의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카메라를 한번 GFX 50S 자 모델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이제 많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GFX 100도 얼마 전에 이제 써보고 이제 반납을 해드렸지만은 후지 중형 카메라들의 특징이 진짜 뭐 새로운 기술, 엄청난 화질 막 뽐내고 막 뭐 AF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연사가 빨라고 이런 쪽에 이제 장래 카메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신모델이 나와도 그렇게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건 이제 바꿔야지 막 이런 게 없어요. 저도 GFX 50R을 거의 이제 1년이 넘었죠. 이제는 그렇게 쓰고 있지만은 나오면은 궁금하긴 한데 막상 이제 이 바디들을 쭉 보면은 그냥 이 정도 기능 가지고 뭐 내 걸 가지고 팔고 가기는 뭐 그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후지 필름에서는 가격을 그냥 전 모델에 비해서 팍팍팍팍 깎아버리지 않나, 거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러면은 GFX 50S 모델을 이렇게 한번 같이 봅시다. 이 한국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한국 후지필름 홈페이지에는 아직 요게 제품이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모델을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GFX 100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모델이 똑같아요. 이게 홈페이지에서도 보니까 뭐 조금 다른 버튼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주 똑같더라고요. 버튼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크기도 똑같고 뭐 이런 거 심지어 무게 이런 것까지 아예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GFX 50S2 이렇게 써 있죠. 이 부분만 틀리고
거의 다 똑같이 만들었다고 외부는. 그대로 100S 모델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풀프레임 센서고, 대형 포맷 센서는 이제 요 정도로 크기로 43.8에 32.9. 자, 그리고 화소는 이제 50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5000만 화소 이렇게 그대로 돼 있고. 자, 카메라 무게는 900g, 아주 가볍게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100S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 있죠. 손떨림 방지가 6.5 스타. 이게 후지에서는 IBIS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손떨림 방지 보정 장치예요. 요것도 6스탑, 6.5 스탑이 들어가 있고, 100S하고 똑같죠. 완전히 이런 버튼들도 그렇고, 여기 이제 모드 버튼도 그렇고, 초점, AF, 그 다음에 재생 메뉴, 컨트롤, 그 다음에 퀵 메뉴,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틸트 같은 경우도 세 방향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이제 다 되고 똑같고. 자, 초점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좀 빨라졌다고 하는데, 이 100S 같은 경우도 제가 써봤는데 조금 이제 빠르긴 해요. 빠르긴 한데, 이게 이제 중형 카메라들이다 보니까 진짜 이제 35mm처럼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렌즈 특성을 이제 타긴 타는데, 45에 이제 100이라는 렌즈가 있죠.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된 렌즈인데, 그 렌즈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35mm급으로 빨라요. 아주 그냥 원거리, 근거리 막 왔다 갔다 해도 삐릭삐릭 하고 이제 바로 잡히는데, 85mm 1.7 뭐 이런 렌즈들은 진짜 예전에 이제 85mm 점이 있죠, 캐논에. 그런 렌즈급으로 좀 느리고, 렌즈 영향을 좀 타요. 렌즈 영향을 타고. 근데 이제 이 중형 바디 자체가 35mm처럼 모든 보통 평균적으로 초점이 이제 그렇게 휙 하고 이제 빠리빠리 잡히고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뭐 연속 촬영 속도도 3프레임 그대로 거의 이제 비슷하죠. GFX 50S는 14스탑 정도의 단연히 제공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35mm 풀프레임 카메라들보다는 확실히 이제 보정할 때 관용도나 이런 것들은 좋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손떨림 방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GFX 100에 들어갔던 이런 장치보다 20% 더 작고 가볍게 이제 설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100S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예요. 초기 GFX 100 모델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방진 방적 다 지원하고, 굳이 GFX 시리즈를 보면은 제품 사양해 보면 방한이라고 또 돼 있어요. 그래서 방한, 추운 날씨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성능도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10도 낮은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으며 먼지와 습기에 강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바디도 요게 이제 GFX 100S 모델하고 똑같다 보니까 100S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확실히 이제 GFX 50R이나 GFX 100 모델보다는 이런 그립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요.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체공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손을 딱 감아지면은 그런 이제 잡고 있는 그립감들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많이 촬영하는 거는 이제 장노출에 삼각대를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좀 튼튼해 보이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GFX 50R을 저는 이제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손으로 이제 들고 많이 다니시고 뭐 그러시는 분들은, 스냅 찍고 이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그립감도 무시 못 하겠죠. 그래서 그립감 같은 경우는 일반 35mm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아주 괜찮아요. 자, LCD도 이렇게 GFX 100 모델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히스토그램, 다이얼, 뭐 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표시되고, 이런 것들도 다 똑같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나오죠. 3방향 LCD 화면, 요것도 똑같고. 자, 이미지 형식 화면비 이런 것들도 거의 이제 바뀐 게 없어요. 요것도 제가 쓰는 거랑 거의 똑같은 화면비가 그대로 다 돼 있고. 자, 여기는 필름 시뮬레이션. 요것도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은 많이 쓰실 텐데, 저는 이제 요것도 필름 시뮬레이션을 이제 로우 파일로 찍다 보니까 카메라에서 지정을 안 하고 다 이제 포토샵에서 이제 보정할 때 다 써요. 이제 보정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후지 필름이 이렇게 필름 시뮬레이션 때문에 쓴다고 요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상업 사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의 또 색감을 내고 그래가지고 뭐 요거는 이제 크게 관여를 안 하는데, 요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죠. 매끄러운 피부 효과 뭐 이런 거는 제가 쓰는 바디에도 다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 다 있는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 시프트 이런 것들도 다 있고, 다른 바디들에도 다 있고. 자, 그리고 이 50S에도 아마 없었던 기능 같은데, 뭐 픽셀 시프트 기능도 들어갔네요. 픽셀 시프트 기능도 제가 이제 100S를 써보면서 좀 해봤는데, 요게 조금 이제 번거로운 게 다른 프로그램을 또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GFX 100S 같은 경우는 4억 화소를 만드는데 요거는 이제 2억 화소로 만드는 5천만 화소니까 요건 이제 2억 화소로 만드는 픽셀 시프트 기능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브라켓팅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ISO 감도 브라켓팅 요런 걸 아주 유용하게 잘 쓴다 그랬죠. 다른 뭐 다이나믹 레인지나 화이트 밸런스 뭐 이런 브라켓팅들은 다른 카메라들도 이제 다 있지만은 이 ISO 브라켓팅이 없어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써봤는데 다른 것들은 한 컷, 두 컷, 세 컷, 뭐 세 장을 브라켓팅 한다 그러면 세 장씩을 다 찍는데 감도 브라켓팅 한 장 찍다 보니까 요런 것들은 장노출을 찍으신 분한테는 아주 유용하죠. 그러니까 1시간짜리 감도 100으로 찍은 걸 3장을 찍어 가지고 노출을 이제 다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인터벌 타이머, 다중 노출 뭐 이런 거 다 똑같고, 다중 노출도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50S에도 2장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새로 바뀌면서 이제 9장을 촬영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바뀌었네요. 요건 이제 GFX 100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50R 쓰시는 분들은 요게 이제 2장밖에 촬영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리고 USB-C 포트를 해가지고 전원을 이제 충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GFX 50S 모델은 이제 어쩔지 모르겠는데, 제가 쓰는 GFX 50R 같은 경우는 USB-C 포트는 있는데 이게 충전이 안 됐거든요. 이렇게 이제 충전이 되면은 아주 좋을 거예요. 뭐 촬영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 기간에만 충전을 해놔도 뭐 충전기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고, 저도 이제 충전기를 제 차에 이게 충전이 안 되다 보니까 따로 가지고 다니는데, 요즘 차에는 USB 충전 단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선만 하나 딱 꽂아놓고 뭐 밥을 먹어도 되고 뭐 1시간 동안 이동하면서 충전해놔도 그 다음 거 충분히 찍는데, 요런 것들도 아주 소소하게 이제 바뀌었죠. 지금 배터리도 이렇게 보시면은 GFX 이제 100S 쓰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모델이 다 똑같이 바뀌었죠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GFX 100하고 50R하고는 사각 배터리, 네모나게 된 게 이제 그런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GFX 100S가 나오면서 충전기에서 그렇고 배터리도 이렇게 이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후지 루머스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 후지 GF 렌즈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쓰고 있는 렌즈는 요거 이제 3264에 100에 200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요번에 이제 50S2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3570 요 렌즈도 이제 새로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3570 이제 가격이 또 싸더라고요. 가격이 제가 대충 보니까 한 100만원 초반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리개는 이제 가변 조리개죠. 가변 조리개고, 이제 3264랑 거의 이제 화각이 이제 비슷한데, 요게 이제 조금 어정쩡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항상 3264를 쓰면서도 광각이 한 3mm 정도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이 정도로 이제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2020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20에 35면은 보통 이제 지금 3264 가지고 많이 쓰시는데, 3264 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보통 요 23mm 단렌즈를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30mm 단렌즈 같은 경우는 3264하고 이제 별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시원한 광각의 느낌이 이제 안 나는데, 유일하게 광각 렌즈가 이제 23mm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살까 말까 처음에 이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저는 지금 이제 캐논 EF 마운트 변환 어댑터를 써가지고 163으로 쓰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요 정도 렌즈가 나와준다면은 괜찮죠. 20에 35, 그 다음에 3264, 그 다음에 뭐 45에 이제 100으로 가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요 화각하고 100하고 63mm 차각에서는 크게 이제 화각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에 200으로 가고, 중간에 뭐 인물용으로 이제 80mm를 넣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구성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은 화각대를 이제 먼저 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배경 흐림용 렌즈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것 같아요. 20에 35 같은 경우는 화각이 괜찮죠. 뭐 16mm 정도 대에서 한 28mm 정도 대,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광각 쪽을 이제 풍경 쪽을 이제 많이 찍으신 분들은 아마 3264보다는 요 렌즈가 나오면은 요 렌즈가 이제 화각이 조금 더 이제 적절한 화각이 될 수가 있겠죠. 시원시원한 화각들. 시프트 렌즈도 개발 중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조리개 이제 낮은 렌즈들을 쭉 개발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80mm 1.7 렌즈가 이제 나왔지만은 52 5mm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단렌즈 쪽으로, 요 위에 쪽에서는 쭉 단렌즈죠. 그래서 망원 렌즈 쪽에서는 250mm인데, 이런 것들도 계속 채워나가겠죠. 제일 반가운 소식은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이제 20에 35mm 요런 렌즈만 딱 나와주면은, 요렇게 이제 2개 정도만 가지고 다녀도 아주 시원하게 다 찍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3mm가 은근히 엄청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7mm, 8mm 정도 뭐 요 정도만 되면은 딱 적절하게 너무 왜곡되면 퍼지지도 않고 적절한 화각의 렌즈가 그렇게 되는데 요 화각대가 다 들어오죠. 그래서 요게 발매가 되면은 후지 GFX 바디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GFX 50S2를 이렇게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진도 보면서 같이 봤는데, GFX 100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뭐 깜짝 놀라셨죠? 바디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아예 똑같아서. 그래서 지금 뭐 50알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쓰셔도 돼요. 근데 뭐 이제 손떨림 방지가 필요하고 뭐 다중 촬영이나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바뀐 점들을 몇 개를 쭉 얘기해 줬지만은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넘어가도 되는데, 저도 굳이 뭐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까지는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형 카메라를 쓰는 이유가 이제 화소가 높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T셔터 30초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 뭐 1분, 2분, 4분 몇 분이 됐든 아주 자유롭게 변하는 이런 기능들은 어차피 다 들어가 있고, 그런 기능이 뭐 발달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궁금해서 사보겠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풀프레임에서 이제 넘어오시는 분들은 아주 괜찮죠. 일단 가격이 메리트가 있죠. 4,000달러면은 뭐 3,999달러라고 이렇게 하지만 4,000달러라고 하면은 뭐 환율로 계산해도 조금 비싼 풀프레임 미러리스들 이런 것들 가격대가 이제 나오니까, 아까도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얘네는 기능을 바꾸고 신모델이 나오면 가격을 떨어뜨려 버리니까 저는 이제 50알까지 나올 때까지는 한번 쭉 더 써볼 예정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불편함이 없이 이제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풀프레임 쓰다가 이렇게 이제 후지 중형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뭐 매장 가서 한번 만져보시고 그래도 되겠죠. 그래서 요게 보니까 아마 9월 8일인가 그때부터 예판이고 9월 20 며칠부터 발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외국 기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한참 늦을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유튜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좀 카메라를 풀어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이제 설명도 좀 잘하고 그럴 텐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후지 GFX 50S 이렇게 이제 모델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게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뭐 질문 남겨주시면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이제 답변을 다 해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